그 복습 및 부가 내용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제 156쪽에 보시면은 별의 탄생과 진화부터 해가지고 161쪽에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까지가 쭉 이제 한 방에 쭉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앞에서 했던 별의 물리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HR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예요. 별의 탄생과 진화, 별의 에너지원 이런 것들이 HR도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HR도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정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조금 더 앞서서 얘기하면 별의 물리량을 각종 물리량들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익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되어서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복습해야 되는 거 좀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색다른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 이거 기억납니까? 네, 어떤 그래프죠. 가로축이 뭐죠? 가로축이? 방출되는 파장 영역이죠. 네, 방출 파장. 세로축은요? 세로축은 방출되는 에너지의 세기 또는 양을 의미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이 플랑크 곡선을 분석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지? 첫 번째, 일단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일단 방출 파장별 에너지 세기죠. 플랑크 곡선에 실제로 온도축은 있어 없어? 없어요. 네, 두 개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때 둘 중에 어느 놈이 온도가 높고 낮은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는 겁니다. 됐니?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가 이거죠. 방출 영역 중에 최대 에너지 세기를 방출하는 파장을 알 수가 있죠. 됐나? 이때 이걸 보니까 이거를 온도별로 비교했더니 뭐라고? 온도별로 비교해서 얻어낸 게 뭡니까? 이거를 줄여서 쓰면 이거잖아. 즉 최대 에너지 세기를 가지는 방출 파장 영역은 온도가 어떤 놈일수록, 온도가 높은 놈일수록 파장이 짧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걸 무슨 법칙? 비인의 변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비인의 변이 법칙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는 대학교 들어갈 때 관련 학과에서 지원을 한 경우, 면접할 때 아니면은 이거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다? 저 식으로 뭐 계산하는 거는 안 나와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지. 표면 온도가 어떤 놈일수록, 뜨거운 놈일수록 파장의 주된 영역은 짧은 영역인 경우가 많다. 그럼 머릿속으로 짧은 영역이라는 것은 가시광선
보다는 자외선, 자외선보다는 X선 이런 식으로 됐어.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외선 영역이 제일 짧고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 이상이 되면 사실 별이 못 버텨요. 그냥 빵 터지지. 알겠습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라. 그 다음에 여담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게 있죠. 결국에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뭐다? 방출 파장에 상관없이 총 방출된 양이죠. 그러니까 총 방출 에너지량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일단 그 그래프만 보면 총 방출 에너지량은 일단 뭐에 대략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잖아. 이 두 개 차이는, 이 둘의 차이는 뭐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거고? 그 온도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놈일수록 면적이 어때? 넓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지. 물론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면적이 표면적이 동일하다면 네, 이래 돼야 되죠. 슈테판 볼츠만 법칙.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낸 게 뭐냐면 이거죠. 결국 방출 파장이라는 거는 인간의 감각으로 보면 뭐와 같은 거다? 인간의 감각으로 보면 뭐와 같은 거다? 파장을 구분한다는 것은 뭐를 구분한다는 말도 된다. 그렇죠. 색이죠, 색. 방출 파장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파장들이 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스펙트럼으로 나눠봐야 되죠. 맞아. 그럼 파장을 눈으로 구분하는 거는 색깔이다. 맞아. 그러면 좀 더 정밀하게 알기 위해서 분산시켜서 본다? 뭐다? 결국 파장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뭐를 분석한다는 말과도 같다. 스펙트럼형을 구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색깔이라고 했을 때, 뭐의 색깔이라고 했을 때? 빛의 색깔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웬만한 별들이 내뿜는 그 파장은 감마선에서부터 전파까지 몇 번 내가 한번 써줬지 싶은데 이거 좀 외워놓으십시오. 뭐냐 하면 별빛의 스펙트럼 뭐라고? 웬만해서 변치 않는 거, 별빛의 방출되는 별빛의 스펙트럼은 거의 대부분 짧은 것에서부터 긴 거를 순서대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제일 짧은 게 감마, 요거보다 조금 더 긴 게 누구? X라고 지정해놨고, 요거보다 조금 더 긴 게 자외선, 요거보다 조금 더 긴 게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은 IR, 그 다음에 전파, 마이크로파이 있는데 뭐 전파 해주면 돼요. 됐니? 여기서 더 하나 기억할 거. VR이 파장이 짧은 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다. 그러면 VR도 가시광선도 다 합쳐져 있을 때는 무슨 색? 흰색 빛이긴 하지만 얘가 분산됐을 거 아니야. 분산되면은 제일 짧은 쪽이 누구?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인식 그 분류로 하자면 보라색에서부터 호남파초 노주 빨강색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보라색에서부터 한 파란색까지를 우리는 무슨 계열? 블루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색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네. 별빛이 청색 계열이야 무슨 말이야? 파장이 졸라 짧아 이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전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한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빨간색 계열이다, 레드 계열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빛이다. 됐나?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붉은색, 푸른색 사이에 뭐 주로 그때는 이제 노란색인 경우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 노란색으로. 당연히 이거를 내뿜는다 무슨 말이고? 온도가 고온이다. 이거는 이쪽으로 와서 저온이다. 이게 이거다. 주된 영역으로. 됐어? 그러니까 태양은 만약에 이게 태양이라고 합시다. 됐니? 태양 말고 다른 놈 있고 됐어? 태양은 가장 높게 내뿜고 있는 요 용역에 요 해당하는 파장이 뭐라고? 일단 가시광선에 있고 가시광선 중에서도 노란색이 제일 셉니다. 됐니?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는 태양보다 어떤 놈? 온도가 높은 놈은 주된 영역이 어디? 가시광선보다는 짧은. 그러면 근데 이제 정확하게 노란색이라고 했으니까 파란색 계열이거나 아니면 자외선 계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뭐 어떤 도구가 하나 있는데 뭐지? 그렇죠. 필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필터는 어떤 것들을 사용한다? U, B, V 필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B 필터는 뭐에 민감하지? 푸른색에 민감하고요. V 필터는 인간 눈하고 비슷해서 노란색 또는 붉은색에 예민합니다. 됐나?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 번째로 얘기할 거 B-V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뭐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실제로 우리가 멀리 있는 별을 봤을 때 씨발 저게 붉은지 푸른색인지 노란색인지 태양 빼고는 사실 인간의 감각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필터를 이용해서 받아들인 어떤 한 별에 대해 가지고 B 필터로 받았을 때와 V 필터로 받았을 때의 뭐를 구한다? 등급을 구하는 거예요. 됐니? 등급을 구해 가지고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라는 건데 이걸 색지수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3단계죠. 자, 이게 0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한다? 흰색 별이다. 흰색 빛이다가 아니고 흰색 별인 거예요. 됐니? 됐나요? 네, 흰색에 대해서. 그 다음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렇죠. 저온의 별이다. 레드 계열이다. 됐나? 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이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별의 색깔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 보니까 물론 별의 색깔은 색지수만 가지고 한 건 아니죠. 뭐 가지고? 각종 별들의 스펙트럼 형을 쫙 얻어 가지고 나눴다 이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A부터 Z까지 막 미친 듯이 다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쪽으로 다 모아보니까 7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온도가 높은 놈은 O가 제일 높더라는 거죠. 그 다음 누구? B, 그 다음에 A, F, G, K, M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다? 낮아진다. 색깔은 A가 무슨 색이라고? 이게 흰색이죠. 백색이죠. 백색. 백색으로 외우면 편하긴 해요. 그래서 한 칸 넘어서 얘가 청색. 한 칸 뛰어넘어서 노란색이니까 황색. 그 다음에 적색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가운데는 섞으면 되죠. 얘는 청백색. 얘는 황백색. 얘는 주황색. 됐나요?
외워줘야 되는 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외워줘야 돼요. 첫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게 누구라고? 태양이. 세부적으로는 G인데 0에서부터 9까지 10등급으로 또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태양은 G2 약 6,000도 정도 된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뭐 하나 기억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흡수선이 뭐가 보이느냐. 그게 몇 페이지 있죠? 그건 내가 좀 외우라고 할 때는 외워 놓으세요. 150쪽에 꼭 기억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써먹게 되는 게 있으니까. O형이 뭐? O형이 150쪽에 보면 무슨 흡수선? 어? 야들이 왜 이러노? 그래. 얘는 됐나? 그 다음에 A형이 얘는 수소 흡수선이죠. 그 다음에 GKM까지는 금속 또는 분자, 원자가 아니고 분자 보인다. 됐나?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광도, 등급, 그죠? 그 다음에 저 뭐고, 크기까지 연결이 되죠. 일단 광도와 등급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 포거슨 방정식에서 시작하는데 이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포거슨 방정식은 뭐에 대한 관계를 보여준 거고, 내가 뭐를 알면,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두 별의 뭐를 알았을 때 등급차를 무엇으로? 밝기의 비로 표현한 겁니다. 관계식이죠. 됐어? 또 하나 기억할 거. 그러니까 등급차는 어떻게 표현돼? 뭐 M1 빼기 M2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면 밝기 비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식이 만족되려면은 마이너스 붙어야 돼. 1, 2, 1, 2로 놓으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1, 2, 2, 1으로 놓으면 마이너스 없이 그냥 플러스로 놓으면 되고. 알았어요? 만들어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요 관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한 등급 차일 때의 뭐? 밝기비가 중학교 때까지는 약 2.5배다. 계산할 때는 2.5배라고 시험 문제에서 줄 겁니다. 됐어요? 얼마? 5제곱근 100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00의 5분의 1제곱이다. 5분의 1승이다. 됐나? 네. 요거 기억해야 되죠. 기억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 크기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인데,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런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원래 이제 흑체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피를 가지지 않는 뭐일 때? 점이라고 가정하면, 어느 한 점강원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크기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조건 표면 온도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별이다. 이렇게 되면 광도죠, 광도. L은 4파이 R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4파이 R제곱이라는 게 표면적입니다. 대부분 구형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별의 크기라는 것을 구하고 싶다면 내가 뭐를 구해야 된다? 표면 온도 구해야 되고 광도를 구해야 되네요. 이래 되죠. 광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죠.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여기서 살짝 넘어갔는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강조를 안 하니까 넘어갔는데 실시 등급, 절대 등급 구분 잘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건 어떻게 구하노? 그러니까 얘는 뭐로 구한다고? 일단 여기 있는데 내용으로 하면 포고선 방정식이죠. 사실은 뭘 구해도 된다. 플랑크 곡선 분석해도 된다. 근데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플랑크 곡선을 분석하는 거는 크게 안 나오거든. 얘는 뭘로 구한다? 별빛의 색지수 또는 그렇죠. 스펙트럼형을 통해서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한다. 그러면 방정식이 때려주면 미지수 3개 있는데 2개 값을 하니까 당연히 1개 값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거죠. 여기 이제 1개 더 더하면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게 뭐다? 네, HR 다이어그램입니다. 그죠? 네. HR 또는 가로축이 뭡니까? 원래는 분광형 또는 스펙트럼형이죠. 맞아. 근데 주의할 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래는 값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결국 온도기 때문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그죠? 네. 그다음 세로축은 네, 원래는 절대 등급이죠. 네. 얘는 또 어떻게 되어 있죠? 값이 아래로 갈수록 큰 값이고 위로 갈수록 작은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론, 위로 갈수록 밝은 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분광형 대신에 가로축에 쓰일 수 있는 놈은 온도. 그렇죠. 색깔을 써놔도 되고 이거는 광도. 네. 알겠습니까? 됐나? 자, 그게 153쪽, 4쪽까지에 대한 내용이고 나중에 그 천문학자들이 두두두두두 다 찍어보니까 크게 몇 개의 분류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요. 10,000개를 찍었더니 몇 개를 찍었더니 10,000개를 찍었더니 9,900개는 한 9,000개 정도는 주계열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놓여 있죠. 그죠? 나머지 한 1,000개 중에 1,000개가 이제 비슷비슷한 이제 분포로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에서 좌측 하단에 백색 외선 그룹이 있고 우측 상단에 초고성, 그 다음에 우측에 약간 가운데 지점에 적색 거성 혹은 거성.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155쪽에 있는데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계열성, 적색 거성, 초고성, 백색 외성 돼 있죠.
각각의 설명을 읽어보고 뭔가가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룹이 다른 세 놈의 그룹과는 뭔가를 하나 더 언급한 게 있어요. 찾아봐. 뭘까요? 백색에서 뭔데? 나머지 세 개는 주계열성의 광도랑 광도 얘기가 나오는데 응. 백색에서는 밀도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 위에 초고성에도 밀도 안 나오나? 나오네? 그래서 내가 이 위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안 되긴 뭐 안 돼, 씨발 해 그냥. 그래서 이 교과서를 편찬하고 교육과정을 짜는 사람들을 제가 혐오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천문학이 원래 이전 교육과정까지 G2에 있었던 거죠. 왜 끌고 내려왔다고? 원래는 지구과학 1에 있던 거를 G2로 올리면서 G2에 대한 뭐 쉽게 얘기하면 문턱을 좀 낮춘 거죠.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했다. 천문학을. 지구과학 1은 뭐 인식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걸로만 보자면 천문학이 어려운데 뭐 조금 더 어려워졌으니까 씨발 뭐 그 정도야 뭐 지구과학 1 선택하는데 크게 영향을 안 줄 거다 이거잖아. 그러면서 대신에 지구과학 1으로 내려오면서 가지를 좀 쳤다 그랬죠. 안 넣기로 했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들어갔어요. 절로 꼬로막에 넣어놓는다고. 자, 주계열성을 자세히 보세요. 주계열성에 이때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물리량이 하나 나옵니다. 맞아요. 그거 밑줄 쫙쫙 끊어놓고 별표 박아놔. 씨발 그게 나중에 졸라 힘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교과서들도 찾아봤어. 요딴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질량을 언급했어 안 했어? 질량을 언급한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으면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물론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고. 예를 슬쩍슬쩍 한 번씩 집어넣다가 별로 말이 없네? 더 넣고 이질하는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 되면 씨발 안 넣게 이질하고 또 안 넣고. 우리가 이때까지 별에 대한 얘기하면서 질량에 대한 얘기는 1학년 때 통합과학 할 때 그것만 얘기했죠. 그 성운의 질량이 애초에 몰려있는 성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도 질량이 클 거고 성운이 적으면 별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정도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는 제가 살짝 얘기해 드렸죠. 뭐와 관련돼 있었다. 이미 우리가 통합과학 때 이 뒷내용을 했어요. 너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빨리 진행돼서 빨리 진행된다라는 거는 팽창이 빠르다라는 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팽창이라는 건 뭐와 같다? 팽창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와 같다? 팽창이 서서히 일어나면 이거죠. 빨리 일어나면 그렇죠. 폭발이죠. 폭발. 그래서 일정 질량을 넘어서는 성운이 있어. 걔는 거성이고 나발이고 간에 뭐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초신성 폭발. 그게 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뭐? 그렇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원소의 다양성을 결국 이루어낸 거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겠네? 질량이 되게 작아가지고 성운이 겨우 주계열성 만들어서 얘는 폭발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럼 주계열성으로 어떻게 될까 시간이? 졸라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근데 성운의 자체가
질량이 졸라 커요. 그럼 어떻게 돼? 주계열까지 가는 시간도 빠르지만 주계열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뭐 거성으로 가든 뭐 바로 터지든 결론. 방금 얘기한 건 뭐와 관련된 거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내가? 질량과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그게 수명이야. 별의 수명. 별 중에서도 주계열성의 수명. 됐어요? 그럼 주계열성의 수명은 뭐와 관련이 있다? 질량과 관련이 있네. 그 질량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진화 과정을 얘기할 때. 그런 말 나오거든. 뭐 어떻게 되면 빨리 뒤진다. 뭐 어떻게 되면 오래 버틴다.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게 오래 산다. 빨리 죽는다. 무슨 말이야? 뭐에 대한 얘기야? 수명에 대한 얘기죠. 수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두 개가 얘기가 돼야 돼요. 광도와 질량이에요. 우리가 오래 살다라는 거를 에너지 측면으로만 얘기하면 질량과 에너지란 측면으로 얘기하면 잘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은 뭐지? 뭐 먹어가지고 결국 뭐로 바꿔야 돼? 무슨 에너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거를 이제 생명 에너지로 돌리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거네. 포도당을 많이 섭취해 몸에 포도당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오래 살까? 많은 쪽이 오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주의해야 돼. 둘의 소화 능력이 동일한 경우죠. 소모하는 능력이 동일하다면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A, B가 있는데 그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죠. 한 사람은 한 시간에 포도당을 10개 소모해요. 몸에서. 소비해서 없어진다고. 한 사람은 한 시간에 1개 소모해요. 됐니? 됐어? 10개 소모하는 사람한테 50개 준 거하고 1개 소모하는 사람한테 5개 준 거하고 다 소모되는데 필요한 시간. 똑같지 않니? 그러니까 단순히 질량만으로는 수명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모하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됐어? 그럼 별이 가지고 있는 수소를 소모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고? 무슨 반응을 하고 있지? 별은? 핵융합하잖아요. 융합은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소 자체는 소모되는 거 아니야. 그 헬륨을 만들죠. 그 만들어내는 능력은 어떻게 될수록 잘 되지?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잘 돼요. 온도가 높다라는 건 어떤 의미도 되지? 광도가 센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많이 내뿜는 놈이 소모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착각하면 안 된다. 반응은 핵융합이다. 알겠어? 그래서 그러면 머릿속으로 간단히 생각해봐. 잘 봐. 수명이라는 거는 뭐에 비례할까? 일단 가지고 있는 연료량에는 비례하겠지. 연료가 많을수록 오래 버틸 수 있겠지. 근데 뭐에는 반비례할까? 소비량에는 반비례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게 누구 수명? 별의 수명이면 연료량은 뭘로 따지면 돼? 이게 질량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수소량. 그럼 소비량은요? 그렇죠. 광도예요. 됐어? 근데 방금 그 주계열성 문장에 뭐라고 돼 있었다고? 자, 주의해야 돼. 뭐인 경우에? 당연히 주계열성인 경우에만 그 질량 관계가 정량적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색외성이나 저기 누구죠? 초거성이나 적색거성은 광도와 질량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빼. 알았어? 그리고 초거성이나 적색거성은요. 수명의 의미가 잘 없어요. 하여튼 주계열성보다 빨리 뒤져 뭐 이런 이유야. 알았어? 백색외성은요. 이미 뒤졌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핵융합을 해 안 해? 안 해요. 의미 없어요. 어차피 죽어가는 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명을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저 새끼가 뭐 씨발 100만 년을 더 있든 뭐 1억 년을 더 있든 그건 상관없는 거야. 이미 죽은 새끼 이래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누가 중요한 거다? 주계열성이 얼마만큼 버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거잖아. 우리가 종족을 분류했다는 건 같은 종류란 뜻이죠. 맞아? 이건 성분이 뭐고? 플라스틱이잖아. 얘도 뭐지?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둘 다 질량이 어때? 같죠? 만약에 얘들 둘이가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플라스틱이라고 합시다. 크기가 같을 때 질량이 다르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럼 같은 플라스틱이면 둘의 같은 크기일 때의 질량이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뭐야? 밀도. 그렇죠. 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종류의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밀도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했지. 그럼 별 중에 주계열성이라는 놈들은 거의 밀도가 어떨까? 그렇죠. 비슷한 영역에 있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좀 되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성립하느냐? 부피분의 질량을 계산하는 거를 원래 밀도를 계산하는 거는 밀도는 기본식이 뭐니?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얘거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를 질량을 구하려면 밀도 곱하기 부피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일단 뭘 구해야 될까? 부피는 어떻게 구해? 그렇죠. 그래서 뭐 구하면 돼? 광도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고 싶은 방법이라는 건 결국 R을 구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 배운 내용에서. 논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얘네. 밀도는 어떻게 구해? 태양의 밀도랑. 그렇지! 태양을 기준으로 삼아서 태양의 밀도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태양의 밀도는 어떻게 구했을까?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 말은 해줄 수 있어. 태양의 부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노? 그래, 태양의 반지름 어떻게 구하노? 중학교 때 졸라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아 연주시 거리. 동전 가지고 뭐 이질하는 거 있었지? 있지? 닮은 꼴 이용해가지고 구하잖아요. 너 다 배운 거야. 알고 보면 다 배운 건데 고등학생 돼서도 이러잖아. 대학생 가면 더 웃깁니다. 대학생인데 이과생이야. 태양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구합니까? 100명 있으면 한두 놈 뭐 비싼 소리 하고 나머지는 씨발 배웠나? 이질합니다. 배웠어. 그러면 반지름 구했지. 그럼 부피 구했지. 뭐만 구하면 돼? 아, 여기서도 질량이 문제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과 과정으로는 너네가 태양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 꽤나 좀 아니야 뭐 그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힌트를 주자면 이거예요. 만율력 법칙을 이용해요. 지구가 뺑뺑 돌잖아. 그러려면 이 둘의 만율력과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둘의 질량 B가에 따라서 만율력이 경제되니까 그걸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 태양 구했지? 그럼 태양과 광도와 관계에서 주계열성들의 질량들을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라고 됐다고? 주계열성은 질량의 세제곱에서 뭐가? 광도가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질량의 세제곱에서 4제곱 사이에 비례한다. 무슨 말이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크다 이 말이잖아. 연료가 많을수록 광도가 크네.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질량이 클수록 부피도 커져요. 왜? 밀도가 거의 비슷한 영역이 있으니까. 됐나? 오케이. 그럼 끝났네. L이 요래 되지.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됐나? 그럼 밑에는 이래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요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주계열성의 수명은 질량 제곱에 또는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질량이 클수록 빨리 뒤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잘 들어. m제곱은 아무래도 좀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 쪽에 얘기하는 거고 m 세제곱은 좀 큰 쪽이겠죠. 태양은 작은 쪽일까 큰 쪽일까? 그 그래프만 봐도 알죠. 태양은 약간 작은 쪽에 해당해요. 됐니? 됐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 태양보다 질량이 딱 2배인 놈이 있다고 합시다. 수명은. 태양의 수명. 태양보다 질량이 2배인 주계열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명이 태양보다 길어 짧아? 짧겠지. 얼마만큼? 그렇죠. 4분의 1이야. 근데 태양의 수명을 알아요 우리가. 100억 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25억 년이에요. 됐어요? 이 얘기가 어디로 왜 이딴 걸 따지는지 궁금하지? 이게 얘기가 되게 거대한 서사시와 같은 거라서 지구과학을 왜 배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인류의 미래를 가장 걱정하는 과목이긴 해요. 알겠니? 잘 들으라. 태양하고 비슷한 별을 찾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 뒤에 나와요. 예. 그렇죠. 어디론가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1조건이 뭔지를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뭐였다? 액체 상태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도 있는데 액체 상태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어떤 항성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행성들이 돌고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데도. 우리 태양계와 같은 게 졸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고 있는 와중에 금성에는 왜 물이 없어? H2O라는 성분은 있을 수 있어도 액체 상태로 존재는 못하더라는 거죠. 왜요? 너무 가까워서 다 날아가요. 화성에는 왜 액체 상태에 물이 없어요? 너무 멀어서 어쨌든 얼음 상태로는 있을 수는 있어도 액체 상태로는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딱 지구가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이스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 영역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럼 잘 들어. 태양보다 주계열성으로서 태양보다 좀 더 큰 놈이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 어떻게 될까? 조금 멀어져 가지고 태양보다 조금 더 커지면 화성 넘어가서 이제 생기겠지. 태양보다 작은 놈이면 안쪽에 생기겠지. 맞아?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행성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1차 조건이 그거고 2차 조건은 거기에 H2O 성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지. 맞아? 근데 과학자들이 공부해 보니까 태양하고 비슷한 새끼를 찾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놈은 아까 얘기한 대로 2배 큰 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금 더 먼 거리에 행성이 있으면 되잖아. H2O도 있고. 그래도 거기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태양의 수명이 얼마라고? 100억 년이지. 현재까지 한 몇 억 년 지났어? 약 50억 년 지났지. 지구의 역사는요? 그게 50억 년쯤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성이 탄생하고 나서 원시 행성, 지금 지구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좀 한 3, 4억 년 동안에 지구 형체 만들어지고 이제 스타트했다 이 말이잖아. 맞아? 잘 들어. 최초의 생명체가 지금으로부터 약 몇 억 년 전에 생성됐지? 보통? 일단 38억 년 전에 성캄브리아 시대가 시작됐어요. 땅덩어리 만들어지고. 맞아? 아무리 짧게 봐도 20억 년 전이라고 합시다. 맞나? 그러면 태양이 태어나고 나서 몇 억 년 뒤고? 30억 년 뒤가 돼야 겨우 생명 가능지대 안에 물이 있는 곳에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2배인 별이 이루고 있는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지대 안에 물이 있어도 씨발 못 생기지. 왜? 25억 년 지나면 끝나. 그러니까 백날
이거 우리가 관측해가지고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을 찾는다고 할 때 행성을 찾는 걸까 뭘 찾는 걸까? 태양과 비슷한 새끼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보다 작으면 되는데 주계열성은 생명 가능지대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너무 가까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에너지는 어차피 별로 안 나오잖아, 작아서. 뭐 뜨거워 뒤지고 그런 게 아니고 물은 존재할 수 있는데 너무 일정 이상 가까워지면 중력 때문에 이게 이 운동이 자전을 잘 못해요. 수성이 자전 속도가 느리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이게 밤낮의 주기도 되게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 지구 시간으로 한 5일에 한 번씩 해가 떴다가 그러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5일 정도 연속된다 해봐. 어떻게 돼? 계속 이게 뒤지는 거예요, 그냥. 싸그리 다 뒤지고 밤 되면 다 얼고 이지라는 거야,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외부로 좀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런 연구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간 거를 지금 푸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거 조금 복습만 하면 이제 나머지 내용을 좀 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생명 가능지대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은하 분류 이런 거 이제 우주론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옵니다. 그거 시험 잘 나옵니다. 생명 가능지대 판단. 아시겠어요? 내일 그 마지막 시간인데 문제는 한 문제 정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HR도 내가 문제 보니까 그런 형태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HR도 이용한 문제 한 몇 개 정도만, 네, 한 2개 정도만 화면으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별의 진화 과정은 당연히 있고 내일은 프린트물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알겠죠? 마치겠습니다.